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8월 22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요. 12시 54분, 1시가 다 됐네요. 지금 주가가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늘 뉴스라든지 이런 거를 보다가 조금 고민이 돼가지고, 저는 이제 투자를 이제 준비하고 있잖아요. 대기하고 있는데, 레버리지든 고퍼스든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지고 투자를 이어나가야죠. 근데 지금 주식을 사야 할 때인가? 란 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었어요. 금요일이고 사놔야 되나? 근데 일단은 주말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니까 보고 투자를 하는 게 맞다. 그죠? 대부분의 분들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오늘 주가가 그동안에 이제 많이 하락을 했으니까 좀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런 데서 저 매기가 잡히질 않는다. 돈의 흐름이 보이지는 않는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뭐 주가 흐름이에요. 주가 흐름을 보면 글쎄요. 지금 상태에서 뭐 주식을 산다, 주식을 판다. 그죠? 주식을 판다는 거는 우리는 고퍼스를 사야 되는 거고, 주식을 산다는 거는 레버리지를 사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어떠한 방향성이 나오냐? 없죠. 그죠? 오히려 잘못해가지고 오늘 저녁에 이슈가 있는데, 그 이슈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내일부터 또 떨어진다 한다 그러면 뭐 주봉이라든지 이렇게 주봉 2평, 그다음에 월봉이라든지, 그죠? 월봉 2평. 제가 이거 지금 2평이 50, 15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짧은 거예요. 뭐 30이라든지 60 이런 거 한번 날려보면 조금 그 괴리율이 더 심하게 나올 거예요. 지금 여기 32평만 한번 날려볼까요? 그죠? 32평만 날려도 괴리가 생기죠. 위에서 32평 지금 여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에서 30이든지 60이든지 2평을 날려버리면 괴리가 분명히 생깁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그 포퍼스라든지 이런 거를 투자를 한다, 레버리지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때예요. 근데 지금이 왜 고민을 해야 되느냐? 이번 주말에 나오는 이슈 가지고 이제 방향성이 나올 거예요. 그죠? 박스권에 지금 다 갇혀 있어요. 오늘도 상승하는 게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연하게 해놨더니 그냥 싹 들어오지 않네요. 그죠? 다시 이렇게 보면 박스권 안에 딱 들어오는 모습이거든요. 이 박스권에서 쉽게 해가지고 이 박스권 안에서 상단이든 하단이든 이탈을 하는 모습,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뉴스라든지 외국인들의 패턴, 돈의 흐름, 그죠? 돈의 흐름, 뭐 환율이라든지 외국인들이 뭐 산다든지 판다든지 아니면 외국인들 선물이라든지 이런 데서 패턴이 나온다고 한다 그러면 과감하게 한번 투자를 해봐야겠죠. 그죠? 그 고민을 이번 주말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뭐 그 이외에는 뭐 별거 없어요. 어제 뭐 나스닥도 거의 그렇게 뭐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미국 한번 볼까요? 미국, 그죠? 차트가 이게 나쁜 차트인가요? 이게 나쁜 차트예요? 얼마든지 반등해서 올라갈 수 있고, 이게 만약 눌림목이다, 이 상태가 눌림목이다, 여기서 어느 순간에 반등해 나간다, 뭐 주봉이라든지 어느 순간에 이평이라든지 뭐 이거 반등해서 나간다, 월봉은 뭐 한참 괴리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나간다 라고 한다 그러면 또 새로운 세상이 또 열리는 거예요, 위에. 그죠? 그리고 뭐 S&P 500 이제 다우라든지 다 견조해요. 지금 홍콩, 중국 증시 계속 올라가고 있죠. 중국 아주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고, 방생들. 일본이 조금 조정받는 모습이 나오고, 괜찮다 그랬죠? 정보 뚫고 나가서 조정받는 거니까. 문제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조금 아주 작은 악재만 가지고도 움직였다라고 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보다는 더 크게 움직일 수 있고, 만약에 지금 어떠한 조정이 좀 심하게 나온다, 기존에 상승했던 거에 상승분의 한 3분의 1은 잡아먹어야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증시는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AI를 그렇게 공부하자고 그랬잖아요. AI에서 한 30분 동안 뽑아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뭘 좀 생각을 해야 될지, 주말에 뭘 생각을 해야 될지, 그게 이제 주말에 이제 그 한일 정상회담, 여기서 이제 어떠한 얘기가 나오는지, 한일 정상회담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한미 정상회담까지 이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고민을 하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한번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하자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노란봉투법이 나왔어요. 그죠? 노란봉투법. 이게 저도 근로자의 입장에서, 그죠? 같이 회사에서 녹을 먹고 있으니까, 그죠? 회사에서 월급쟁이들은 다 근로자예요. 뭐 어떤 부류에서는 노동자라고 그러고, 어떤 부류에서는 근로자라고 그러고,
근데 뭐 근로라는 개념이 뭐 돈을 받고 일하는 거니까. 그죠? 이게 작년 8월 달에도 한번 상정이 됐다가 이제 그때 통과가 됐어요. 근데 그때 회원 정권, 그죠? 윤 정권 때 그거를 이제 그 대통령이 안 된다 해가지고 그게 이제 다시 한번 이번에 넘어온 건데 작년 8월 달에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지금처럼 이슈가 크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관세하고 뭐 이런 거하고 그리고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방송들 보면 이해가 돼요. 그죠?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이거를 이겨 나가야지만 우리가 더 새로운 세상, 그죠? 돈은 위에서부터 내려오지만 가난은 밑에서부터 올라오거든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게 가난이에요. 밑에서부터 돈이 말라 들어오는 거, 그죠? 이걸 방지하려고 그러면 이게 노란봉투법이라는 게 분명히 통과가 돼야 돼요.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관세 때문에 미국으로 공장을 옮긴다고 하는데 이게 또 하나의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유튜브들이 나와서 방송을 하는 걸 들으는데 주돈도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지 않을까, 급작스럽지 않을까, 그죠? 중대재해법 얘기 나와가지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해가지고 지금 포스코 포스코 옛날 포스코 건설이죠 그게. 그죠. 건설업 면허까지 그냥 박탈을 시켜야 된다. 막 이렇게 강하게 나가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여기저기서 막 이제 산업재해에 대한 오늘도 이제 터졌는데, 레미콘 공장에서 그런 게 막 터져 나와요. 그동안에는 이제 언론에서 그런 거를 쉬쉬했던 거죠. 그죠. 근데 그거를 분명히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고 나가야 되는데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상황이. 그죠. 그게 어떤 문제든지 때가 있는데 지금 그 때가 맞느냐라는 거. 상법 개정에 대해서 말 한마디 잘못했더니 주가가 우르르 무너졌어요. 중요한 거는 주가가 상승할 때 상법 개정은 그냥 어떠한 불쏘시개 역할, 그냥 덧붙여지는 것 뿐이고 주가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하등에 도움이 안 됐는데 그것 때문에 주가가 출렁거리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죠? 막 나와서 인상 쓰고 막, 그 주식 유튜버들 나와서 인상 쓰고 뭐 상법 개정 뭐 10억 대주주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그것 때문에 오른 게 아닌데 전세가 다 올랐다는 거. 그래가지고 그런 이슈들이 너무 내재돼 있다. 이게 이제 토요일 날, 그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나서 주말 사이에 일요일 또는 월요일 날 이게 이제 표결에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식으로 들어가고 나서 이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문제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결코 지금 상황에서는 좋은 쪽으로 움직일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 이슈화가 돼가지고 이게 작년 8월하고 완전 딴판이에요 지금. 그래서 좀 문제가 된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주가가 저희는 주도는 지수 플레이를 해야 되니까 삼성전자 지수를 봐야 되거든요.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볼게요. 삼성 차트를 한번 보고 삼성 차트 한번 보고 가죠. 삼성 딱 걸렸어요. 요게 과거의 요 라인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지금 매물대가 7만 1,000원. 그러니까 7만 원 상단, 7만 원 위를 지금 뚫지 못하고 있어요. 7만, 여기 보면 7만 4천 원까지 뚫었다가 밀려 내려왔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죠. 그죠? 7만 4천 원, 이거 지금 7만 이게 1,000원대예요. 1,000원 라인. 요 라인, 요 빨간색 라인이죠. 요게 무슨 라인이냐? 과거에 엄청난 매물대, 저항대가 있었던 라인이에요. 보시면 여기 엄청난 저항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그게 24년도, 여기가 24년도니까 요만치에 뚫었으니까 한 12월 달, 12월 초, 11월 말 정도 되겠네요. 그때 하다가 이제 그때 뻥 뚫어가지고, 그죠? 새로운 세상이 열렸고. 상승하다가 여기서 다시 이렇게, 횡보를 해요. 7만원대 저항받고 다시 상승해가지고 8만원, 9만원, 이렇게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죠? 8만 8천원까지. 그죠? 8만 8천원까지. 9만원까지 이렇게 올라갔던 건데. 그죠? 여기는 뭐 상승의 흐름이었으니까 이렇게 딱. 그죠? 추세 상승이었으니까. 아주 좋았어요. 그 매물대에 지금 쟁겨있는 거. 요거 뚫어야 됩니다, 지금. 7만원대 요거 뚫어야 돼요. 적어도 7만 5천원대 위에서 7만 5천원 상간에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7만 5천원 상간에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들어야지만 수렴와가지고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급작스럽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조정 받는 거예요. 그죠? 급작스럽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눌림 목 있고 뚫고 나가야죠. 이 힘을 어디서 이제 어디서 이슈가 나오냐고요. 근데 지금 나오는 뉴스 가지고는 조금 힘들겠죠? 그죠? 만약에 상법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대통령 어떠한 정상 간의 대화에서 조금 안 좋은 얘기가 나왔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이것도 그죠? 하여튼 이 분위기예요, 지금.
그 분위기에서 뉴스 때문에 어떠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뉴스의 분위기를 타고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슈가 있어요. 그죠? 근데 뭐 엔비디아에서 뭐 HBM4 그죠? 이거 합격했다. 근데 이슈죠. 이슈죠. 안 믿어요.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니꼬로 HBM이라는 거는 여지까지 거짓말밖에 안 했어요. 수율 맞춘다? 안 맞췄고, 기술 된다? 안 됐어요. 하이닉스에, 엔비디아에 수출한다고 하는 게, 엔비디아에 납품한다고 하는 게 작년부터 납품한다고 했거든요. 여지까지 납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는 않는다. 근데 이것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좋아질 수가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에 좀 힘을 받는 것 같아요. 그죠? 모르겠어요. 언젠가는 납품을 하겠죠. 근데 엔비디아가 지금 삼성전자한테 계속 로봇콜을 보내는 거는 또 하나가 이슈가 있죠. 하이닉스. 하이닉스가 지금 영업이익이 엄청 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약간의 견제를 할 수 있는 어떠한 세력을 또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삼성밖에 없으니까 삼성한테 로봇콜을 보내는데 뭐 수율이 나오고 그래야지. 그죠? 물건이 제대로 나와야지 그게 되는 거지. 만약 삼성전자에서 물건이 제대로 나온다 라고 한다 그러면 하이닉스에서 저렇게 지금 엔비디아한테 뻗팅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뉴스를 보면 지금 엔비디아한테 엄청 뻗팅기고 있어요. 그죠? 지금 납품하는 게 뭐 1년 짧게 계약하는 게 아니라 뭐 5년 단위, 10년 단위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엔비디아는 그동안에 니네 돈 많이 벌었다. 어떻게 수익률이 60%가 넘어가느냐. 가격을 낮춰라. 근데 하이닉스는 야, 여기까지 그래도 니네들도 엔비디아도 돈 많이 벌고 우리 덕에. 근데 지금 낮춰버리면 나중에 또 경쟁 상대가 생겼을 때 니들은 그때 가서 더 낮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은 낮출 수가 없다. 나중에 경쟁 상대 생기고 나서 낮추겠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버팅기고 있거든요. 하이닉스가 버팅긴다? 삼성전자가 지금 물건을 제대로 못 만든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할 수 있을까?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을 못한다? 지금 차트, 지금 돈의 흐름에서는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어디서 돈이 들어와야 되죠? 외국인들? 어떠한 이제 큰 이슈가 한번 터지면 되는데. 그죠? 그리고 인텔에 또 이제 투자를 한다. 삼성까지 투자를 할 수가 있다. 인텔에 소프트뱅크가 20억 달러 투자를 했는데 삼성까지 투자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뉴스가 있어요. 그죠? 테슬라하고 지금 테슬라하고 삼성전자하고 테슬라하고 이 뉴스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뉴스였어요. 굉장히 큰 뉴스였는데 주가가 제대로 상승을 못했다. 그죠? 딱 이슈는 하나요. 이유는 하나죠. 외국인들이 안 들어왔어요. 삼성전자 움직이는 거는 외국인들이지 개미들이 아니거든요. 그나마 개미들이 영차에서 지금 7만 원까지 올려놓고 7만 5천 원 뚫고 나가야 되는데 저거 뚫지를 못하고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저기서 까딱 잘못했다가는 힘들어진다. 그죠?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지분 요구하는 거 요거 있죠? 요거는 뭐 디테일하게 저도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이 미국이 그죠? 엔비디아가 중국에 파는 칩 있잖아요. 거기서 뭐 15%를 미국이 이거 뭐야? 뽀치 받는 거예요? 참, 이게 정부가 이렇게 세금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돈을 받아도 돼. 하여튼 뭐 미국이니까 그래가지고 뭐 지분을 요구했다 그러는데 여기 보면 월스트리트에서 나오는 뉴스에 따르면 TSMC 경영진이 행정부에 지분 요구를 할 거고 미국 정부로 같은 66억 달러 대략 9조 원이죠. 이 보조금을 받은 게 있는데 이거를 반환하겠다. 지분 못 넘긴다는 거예요. 지분 넘길 수 없다. 지분을 이렇게 싼 값에 헐값에 넘길 수가 없다.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그죠? 엔비디아는, TSMC는 버틸만 하죠. 그죠? TSMC는 좀 버틸만 해요. 엔비디아가 TSMC 아니면 만들 데가 없으니까. 우리나라도 못 만들잖아요. 삼성한테 못 맡기잖아요. 물건이 안 나와. 수율이 안 나와. 그죠? 몇 가지 이제 했는데 이 뉴스가 굉장히 큰 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지분 요구에 대해서. 그러면 삼성전자는 이거를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는데. 그죠? 그리고 7월 30일 날 이제 삼성전자 매출 2분기 EQ 매출이 나왔는데 매출이 74조, 영업이 4조. 근데 3분기 때 뭐 9조 원 가까이 요것만 잘 되면 9조까지도 나올 수 있다 뉴스가 나왔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파월 연설이 있잖아요. 근데 파월 연설에서 몇 가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파월은 글쎄요. 지금 뭐 궁지에 몰릴 대로 몰려가지고 뭐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시장은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죠? 보면. 그러니까 이 파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 거예요. 다 아는데 오늘 저녁에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QE라고 들어보실 거예요. 양적 완화. 그죠? 옛날에 QE. 양적 완화. 헬리콥터 머니 할 때 막 QE. 그 다음에 양적 긴축이라는 게 있어요. QT. 지금이 QT가 진행 중이거든요. 이 QT를 이제는 종료를 시키겠다라는 발표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 QT를 종료를 시키겠다. QE까지는 아니고 QT를 종료를 시키겠다라고 하고 나서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들이 있어요. 뉴스에서는 뭐 이번에는 아니라 뭐 하반기쯤에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어저께 이제 그 실업지표라든지 고용지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왔어요. 안 나와가지고 오늘 저녁에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오늘 저녁에 파월이 금리 인하를 시키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뭐 주가야 다시 상승할 수 있겠죠. 그죠? 그거 따라가지고 우리나라 상승하는 거 확인한 다음에 따라가도 된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준비를 해야 된다. 과연 지금 주식을 살 시기인가? 아니면 주식을 팔 시기인가? 그래서 고민을 이번 주말에는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뭐 그냥 유행을 따라가지고 상승할 거야. 파월이 이제 금리 인하할 거야. 그래가지고 롱에 배팅한다든지 아니야 이제부터 폭락이야 해가지고 숏에 배팅한다든지 지금 몇몇 유튜버들이 나와가지고 그 보면 그냥 뭐 아주 그냥 커다란 충격이 있을 것처럼 얘기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제목은 자극적이에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 본인들도 몰라. 어그로만 끌고 있는 거야. 내용이 없어요. 참 답답하더라. 그래가지고 심플하게 좀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한 30분 동안 구글링 했더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죠? 주요 일정이 파월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연어 제조 이게 어제 나온 거죠? 제조업 지표가 7 나왔어요. 시장 전망치가 9였는데 원전은 15가 나왔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이 뉴스가 하나 나왔고 신규 실업 청구 건수 근데 사실 신규 실업 청구 건수보다는 연속 실업자 그게 더 중요한데 그건 아주 미미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나오긴 했는데 그게 너무 미미해가지고 쓰진 않았어요. 그게 또 이제 23만 건으로 예상 22만 직전 22만 건 예산 22만 5천 건에서 한 만 건이 더 나와가지고 이것 때문에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떠한 그 확률이 조금 올라가는데 아니라 파월은 아닐 수가 있다. 만약에 파월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미국장이 오늘 큰 폭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도 그거에 대해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환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지금 뭐 돈의 흐름이라든지 움직임은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 금리 인하했을 때, 그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일본은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죠? 일본 금리를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이 금리를 내렸을 때, 일본하고의 금리 격차가 작아졌을 때, 그죠? 엔캐리는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차트상으로는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죠. 오히려 저는 만약 차트상에서 여기서 그냥 한번 어떠한 이슈가 있어서 무너진다 그러면요, 고버스에 바로 올라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여기서 만약에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거는 이제 제가 주말에 뉴스 나오는 거는 이제 월요일 날 뉴스 나오는 거 보고 이제 방송을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여기서 어떤 식으로든 된다. 만약 롱이다. 레버리지를 한다. 그러면 뚫고 나갈 때가 많죠. 그죠? 힘들어지죠. 왜 그러냐면 이걸 다 뚫고 나가야 돼요. 코스닥. 일단은 코스닥 보면 이걸 다 뚫고 나가야 돼요. 이걸 뚫고 나가야 돼요. 이거 매물대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뚫지 못할 거예요, 또. 진짜 막, 적산병 나오면서 쭉쭉쭉쭉 땡기 올리는 이런 모습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폭등이고, 완전 버블이고, 그죠? 개미들이, 미친듯이 사야 되는데 이거는 뭐 2차전지라든지 바이오라든지 하여튼 어느 섹터가 그냥 불이 나야 돼요. 진짜 우리나라 그 단타 투자자들은 그냥 다 붙어버려야 돼요. 단타가 아니라 우리나라 그 개미 투자자들은 다 달라붙는 그런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힘들어요. 근데 숏이라고 치면 만약에 안 좋은 뉴스가 나서 숏이라고 치면 그냥 들어가야죠. 강력한 마지노선이 생겨버립니다. 이 라인 밑에서는 무조건 그냥 사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올라가든 떨어지든. 이평 확인하면서 수렴하면서 돈 흐름 확인하면서 이게 지금 코스닥의 현실이에요. 그죠? 터지면 코스닥이 크게 터진다. 오르면 코스닥이 글쎄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더 많이 오르겠죠. 그동안에 돈 들어간 게 있으니까. 그리고 코스피에 그죠? 코스피도 여기서 터지면 강력한 지지선. 그죠? 강력하죠.
이거 터지고 3050까지만 터져 내려온다? 만약에 막 이렇게 터졌다? 어? 끝이에요, 끝. 장끝. 근데 아시아 저기 국장이 이 정도로 터진다 그러면 미국도 깨져야 되고 아시아 증시도 다 깨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 그렇게 차트가 너무 좋은 나스닥 깨져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수 있죠. 지금도 조금 불안불안한데, 그죠? 지금 고점 뚫고 나서 여기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깨져 내려온다 그러면, 그죠?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제가 이제 2평 설정해서 2평도 한번 날려볼 건데 어느 2평이라든지 아니면 주봉의 2평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월봉의 2평이라든지 대신에 그건 있죠. 왜 그러냐면 지금 상승이 주봉이나 월봉을 깨고 내려갈 만큼 크게 만약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주봉이나 월봉을 깨고 이걸 깨고 하락할 만큼 큰 이슈가 나올 수는 없어요. 이제 단기죠, 단기 크게 한번 떨어지고 다시 상승, 그죠? 아니면 횡보한 다음에 하락. 그러니까 하락을 하더라도 지금 밑에 고버스 확률이 굉장히 큰데 고버스는 이제 먹을 게 좀 있는데 먹을 자리가 크진 않아요. 추세 하락 이건 아닙니다, 절대. 왜 그러냐면 주봉하고 월봉, 우리도 그래요. 코스피도 월봉이 밑에 버티고 있죠. 그 다음에 주봉도 밑에 버티고 있어요. 이거 깨고 내려오려고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죠? 얘는 좀 코스닥은 조금 아닌데. 근데 얘도 뭐 월봉이 밑에 버티고 있으니까 그죠? 강력해요 지금. 그러니까 밑에서 일봉만 보면 밑에서 먹을 자리는 충분히 있는데 과히 크지는 않다. 왜? 밑에 주봉 라인, 월봉 라인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쭉 올라간다. 그리고 나스닥 똑같아요. 조정 받는다 그러면 조정은 받겠죠. 월봉 라인, 주봉 라인이 밑에 너무 견고해요. 그러니까 추세 하락. 이거를 이용해서 추세 하락을 한다 그러면 파월이 벌써 금리를 내렸겠죠. 증시가 못 이기고 돈이 뭐 채권 시장에 한지 이런 빨려 들어간다 그러면 뭐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추세적으로 고버스 사야 되는 그때가 된다, 그 현상이 일어난다고 한다 그러면 벌써 파월은 금리를 내렸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고버스는 먹을 자리는 있지만 크게 먹을 자리는 아니다. 추세적으로 먹을 자리는 아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추세 상승이다. 그죠? 그러면 뭐 아시아 증시도 그래요. 일본도. 그죠? 충분히 조정 받고 들어가요. 근데 주봉 보면 밑에 이렇게 버티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월봉. 그죠? 이게 버티고 있는데. 오히려 이번에 조정 기회로 삼아가지고 뚫고 나가고, 우리도 이번에 조정 기회로 삼아가지고 전부 뚫고 나간다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뭐 중국이야 뭐 미친 듯이 올라가가지고 얘네들은 뭐, 그죠? 베트남, 그죠? 베트남도 괜찮아요. 뭐 오늘 2% 빠졌는데 뭐 2%가 뭐예요? 그동안에 올라간 게 있는데 이 정도 조정을 받아야죠. 그죠? 그렇습니다. 유로스톡스도 그렇고 지금 다 하락보다는 상승을 외치는데, 그죠? 다 상승을 외치는데 단기적으로 우리 짧게라도 뭐가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한 달 동안 우리 횡보거든요. 차트가 한 달 동안 횡보예요. 코스닥에 이제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한 달 동안 지옥이었어요. 지금. 그죠? 그래서 지금 주돈이 주식을 지금 사야 할 때인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해봤는데 월요일 날은 어떠한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월요일날 방향성이 나온다 그러면 그 방향을 타고 한번 이용해 볼 만하다. 방향을 이용해 볼 만하다. 지금 힘이 너무 없어요. 다들 불안해하고 있고, 그죠? 주식은 심리 게임이고 어떤 분위기를 타면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는데 지금 만약에 거꾸로 상승을 한다 라고 한다 그러면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얘만 보세요. 거래대금만 보세요. 코스피가 어저께 17조 정도 나왔거든요. 20조. 그제 20조 나오고 17조. 그냥 바닥에서 지금, 조정 많이 받았다. 차트상으로는 바닥 같아요. 그죠? 뭐 차트상으로도 바닥 같죠. 지금. 강력한 지지 라인이잖아요. 뭐, 레버리지 사고 싶어요. 롱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죠? 이거 깨고 나갈까? 고민이 좀 생기는 그런 구간이긴 해요. 근데, 뉴스라든지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월요일날 안 좋은 뉴스가 나왔다 라고 한다 그러면 고버스 한번 땡겨보는 거예요. 그죠? 코스닥 고버스 산다 그러면 저는 코스닥을 살 겁니다. 레버리지고 저기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다 투자하는데
코스닥 쪽으로 좀 비중을 실어가지고 투자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주도는 오늘도 지금 투자 대기 중이고요. 나스닥도 지금 투자 대기 중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스닥도 어떠한 그 방향성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 좀 타볼 만하지. 지금은 조금 쉬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말에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주말에 좀 공부를 하세요. 23일 날 나오는 뉴스, 24일 날 나오는 뉴스, 그리고 월요일 날 장 개장을 하고 나서 주가 움직임 확인하고, 그리고 월요일 날 또 나오는 뉴스, 이런 거 확인을 하면서 투자한다 그러면, 글쎄요, 8월 달 지금 다 지나갔는데, 8월 20일이에요. 8월이 이제 마지막 한 주 남은 것 같아요. 한 주 남았네요? 한 주. 그죠? 다음 주 한 주만 지나면 이제 9월 달 됩니다. 9월 달. 마지막 주는 조금 돈을 벌게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